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기본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는 윌쌤입니다. 법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매 사건 사고가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탑 5로 정리해서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매 사건 사고는요, 경매 관련 준비물을 뭔가 깜빡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미흡하게 준비하실 경우 발생하는 사건 사고입니다. 본인 입찰하실 땐 간단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가능하고요. 도장도 꼭 챙기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됩니까? 인감도장 꼭 아니어도 되고요.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도장을 깜빡하고 법원에 도착하셨어도 법원 인근에는 도장을 파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막도장 파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게 요즘 대리 입찰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대리 입찰할 때는 꼭 위임장,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감증명서, 이것도 꼭 챙기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낙찰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2등 가격으로 써내신 이 차순위자에게 낙찰의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무효당하면 너무 뼈 아프고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준비물들 잊지 마시고 챙기세요. 다음으로 이 두 번째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고예요.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서 무려 낙찰 가격이 막 1000억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인상 깊었던 사례 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은평구 아파트 한 채 6,700억에 낙찰이 됐다. 제네시스 한 대 값 날렸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공 하나를 더 쓰셔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무려 1,110억 이상의 낙찰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하실 때 입찰 가격에 실수를 하시지 않으려고 가장 높은 가격대가 이 1,000억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1,000억대 빈칸에 사선을 이렇게 실수 안 하시려고 그으신 건데 이게 일자처럼 보여서 낙찰 가격이 이렇게 1,110억 이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1의 자리부터 차근차근 쓰시길 권해요. 하지만 입찰 경험을 좀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꼭 이렇게 1의 자리부터 안 쓰셔도 실수를 안 하시게 돼요. 무엇보다 한 3번 정도만 입찰 가격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쓴 금액이 정확하게 자릿수가 맞는지. 이렇게 하시면은 실수는 안 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사건 사고인데요. 바로 권리 분석에 대한 착오 때문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권리 분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근히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혼동해서 헷갈려 하고 계세요. 일단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하루라도 빠르면은 갖추게 된다라는 거 기본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면은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이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이 대항력이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경매 기본 과정만 충실히 듣더라도 이런 용어나 개념은 너무나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튼 이 권리 분석에 대한 착오 중 첫 번째, 확정일자에 대한 착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던 한 사건이고요. 감정가 6억 초반의 물건을 어떤 한 분이 5억 3천 정도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미납을 하셨군요. 또 설상가상으로 또 한 분이 낙찰 받으셨다가 미납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종국에는 이 1억 5천만 원 초반에 또 다른 분이 낙찰 받으셔서 대금
납부까지 다 마무리한 사건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면 최선 순위 설정일, 이게 소위 경매인들이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날짜가 22년 6월 7일인데 전입 신고는 21년 8월 17일로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정일자를 보세요. 2022년 6월 14일로 최선 순위 설정일보다 느리죠. 이 사건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최초에 입찰하셨던 분들은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4억 3천만 원이 배당이 될 걸로 잘못 판단하시고 입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납하셨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권리 분석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 두 번째가 배당 요구에 대한 착오인데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물건이고요. 최초에 어떤 분이 3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바로 미납을 하셨네요. 저희 행금사 옥션의 사건 카드로 임차인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은 있네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18년 5월 16일인데 전입일자가 2015년 4월 21일로 한참 빠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빠르고요. 배당 요구도 종길 이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임차인분은 전입일이 2015년 4월 21일로 말소 기준 권리인 2018년 5월 16일보다 한참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또한 확정일자도 빠르고요. 하지만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 9월 6일보다 늦은 10월 12일에 하셨네요. 따라서 이 사건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 사건이 됩니다. 즉 보증금 3억 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사건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낙찰받으셨다가 미납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 분석 착오에서 발생하는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바로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초보분이라면 좀 겁을 많이 먹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배당이 다 되든 안 되든 소멸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합니다. 마침 작년에 제가 풍납동에 경매 사건이 있어서 다녀온 사건과 동일한데요. 바로 풍납 미성 맨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정가가 1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어느 한 분이 8억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다가 미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무려 8천만 원 정도 이상을 몰수당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아무도 낙찰 받지 않으시고 유찰이 충분히 된 후에 올해 여름에 어느 한 분이 약 4억 6천9백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네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을 때 이 풍납동이 문화재 때문에 재건축이 좀 쉬운 곳은 아니지만 이 풍납 미성 맨션은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컨텐츠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입지가 굉장히 좋은 물건을 권리 분석까지 잘 하셔서 이렇게 싸게 받으시면 너무 좋은데 권리 분석을 잘못하셔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매 기본만 충실히 배우셔도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기초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사건 사고는 시세 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예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시세를 착각해서 입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건 사고예요. 저희 행꿈사 수강생분은 아니시지만 어떤 한 분이 저희 행꿈사 카페에 글을 올리신 게 제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시세를 착각해서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비싸게 낙찰 받으셨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세 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호가를 확인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물건의 평형이 공급 면적이란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옥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 사건 카드에 나와 있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공급 면적으로 된 아파트 타입 평형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전용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평형과 타입까지 체크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일단 손품을 파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손품만 파시지 마시고 현장까지 가셔서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은 시세에 대한 착오는 없을 겁니다. 또 간혹 현장에 가셔서 무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소장님의 얘기만 듣고 입찰가를 높게 쓰셔서 시세에 준하거나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낙찰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장 조사하실 때는 너무 낙관적인 부동산의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곳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건 사고의 패턴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초보자라면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입찰을 안 하시길 저는 권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보증금 미상 임차인 사건입니다. 소위 미상 임차인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 등 다른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긴 하지만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건을 말해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낙찰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떠나야 되는 보증금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미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최근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신 한진 아파트의 경매 사건인데요. 이 한신 한진 아파트는 무려 4,509세대나 되는 엄청나게 큰 대단지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8억 3,800만 원이었는데 어느 한 분이 5억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다가 미납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조사하셨는지 약 3억 3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고 잔금을 곧 치르려고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날짜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대항력은 있죠. 하지만 보증금 등 그 외 정보가 미상입니다. 즉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인수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건이죠. 첫 번째로 낙찰 받으셨다가 미납하셔서 보증금 약 2,700만 원을 몰수당하신 분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증금이 미상인 사건인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파악하면 될까요? 우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실이나 호갱론을 통해서 실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이 임차인이 계약을 했던 당시를 한번 확인하셔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방법 외에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법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경매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 사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괜히 내가 경매해도 될까? 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경매 기본기만 제대로 배우셔도 이런 사건 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 행꿈사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사건 사고는 없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저는 행꿈사의 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